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어저께는 제가 새벽에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비슷하시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 반, 설레임 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급락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꼭 그 이면에 또 숨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막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그냥 감정적인 그런 게 많이 없게 그냥 컴다운한 상태에서 아마 움직이실 것 같고, 자 일단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늦게 잠이 들었는데, 자 S&P 500 지수도 거의 3000 가까이 지금 찍으려고 하는 와중이거든요. 2934인가 33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비트코인도 지금 8700달러 8770달러까지 다시 이제 조정 장세가 있는데, 조시 라거라는 사람이 이 그래프를 그렸거든요. 보시면 똑같아요. S&P 500 지수하고 보면 비트코인 지수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커플링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조정이 있을 시 8600달러를 지지한다면 9000달러를 넘어서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 가지 그냥 근본적인 사람의 심리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인 가격이 막 이게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 값어치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 의심을 하고, 내가 괜히 투자했나 막 이러고, 만약에 막상 자기가 투자를 적게 했는데 100만 원만 투자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다음날 뭐 10%가 상승한다 이러면, 아 대출 끌어가지고 한 900만 원 더 넣을 걸, 뭐 1억을 더 넣을 걸,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르면 더 살 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급락을 하면 이익 실현할 걸, 이런다는 거죠. 저는 근데 감정에 막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갑자기 즉시 이제 반응한다기보다, 그냥 자기의 플랜에 맞춰서 10% 이득이 났으면 뭐 거기서 익절을 한다든가, 뭐 5% 수익이 났으면 익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손절매 구간이 얼마면 손절매를 반드시 한다든가,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저는 감정이 치우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점에서 S&P 500 지수가 3000까지 올라갔지만, 글쎄 이게 언제까지 지지할지 또 모른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우존스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러나 FED가 뭐 이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다우존스는 1분기 GDP 비참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날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GDP가 발표되는데 마이너스 4.6%인가 아마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2, 3월달 1쿼터 기준에서 나온 건데, 2쿼터는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지배적인 아마 의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악재 뉴스가 나옴과 동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중앙은행의 행동이 금융시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놀라운 입장을 하였습니다. 연준에서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거기서 더 떨구지도 않고 더 올리지도 않고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 약간 상승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게 줬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웃긴 게, 여기 보시면은 전염병 치료 낙관론은 길리앗 사이언스 박사와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렘데시비르 약물에 대해 낙관론을 표명함에 따라 감정을 증폭시켰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 일조를 했다는 거죠. 연준 금리 말고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뭐 렘데시비르가 어쩌느니 이래서 임상시험이 끝났네, 뭐 어쩌네 저쩌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다른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약물에 관해서 과연 이게 임상시험이 제대로 된 건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그리고 이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 그래서 S&P 500 지수가 3000을 넘어서 지지를 할지, 그게 사실은 주요 핵심 포커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암호화폐 장세랑 이제 엮어가지고 한 가지 게임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픽 게임즈가 이중인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게임사들이 요즘에 이중인증 보편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에픽 게임즈도 있고, 그리고 스팀이라는 게임도 있어요. 이게 뭐 스팀이사하고 관계는 없는데 어쨌건 그것도 있고, 넥슨도 마찬가지로 이중 인증을 사람들한테 좀 약간 이제 보편화를 많이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이런 이제 게임 플랫폼들이 암호화폐 어떤 그 거래소나 암호화폐랑 분명히 결탁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커넥션 관계를 분명히 맺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중 인증을 한다는 얘기는 보안을 더 철저히 한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 게임에서 만약에 아이템이 오가고 게임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거액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저는 이 이중 인증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시해서 저는 이 게임 플랫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CBDC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냐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데 2017년에는 65개 정도, 근데 2019년 들어서는 80개, 2020년에는 제가 알기로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CBDC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암호자산의 투자 펀드를 진행을 시키고 이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CBDC를 추구한다. 자, 보시면 말 그대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예요. 자, 그러면 이게 국가가 주도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화폐들을 디지털하게 만들겠다. 자, 그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동시화돼가지고 저는 자산시장에 주 핵심 어떤 그 제도권 수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익명성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뉴스일 수 있는데, 업비트에서 어저께 공지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이제 댓글 남기신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유의 종목을 지정한다. 8개를 이제 지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G코인, 그로스톨 코인, 버지, 코모도, 나브코인, 그리고 EXCL 있고, 호라이즌 있고, 아이오텍스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익명성에 관해서 약간이라도 이제 그 성향이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근데 유의 종목 지정하고 일주일 정도 보다가 그 다음에 상장 폐지할 건지에 관해서 결정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업비트 측에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도 물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캐시도 하고 이더도 하고 클래식도 하고 뭐 스텔라 루멘, XRP 뭐 이런 거 다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익명성을 저는 이제 투자하는 이유가 제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여기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는 이게 28일날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28일날 거. 근데 투자자의 80%가 기관 투자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비트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빗썸에서 그리고 코빗에서 익명성 코인 배제하는 거는 저는 한국적인 관점에서 한국 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준이 돼서 뭐 코인베이스에서, 제미니 거래소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이런 코인들이 상장 폐지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래소를 코인베이스나 제이미니 거래소, 바이낸스를 기준으로 잡고 약간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기준으로 많이 잡거든요. 그리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코인베이스, 제미니, 바이낸스 거래소에 다 이런 코인들이 상장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USD하고 페어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 거래에 관해서 플랫폼에서 G캐시에 관해서 어저께부터 상장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G캐시를 사서 모아야 한다, 뭐 11월 달까지 그렇게 하는 입장이라서 이제 저는 이게 언제쯤 떨어질지 그거를 예의주시해서 이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떤 개인적 판단이기 때문에 다 각자 그런 거는 알아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거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라고 얘네도 이제 알아주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만 많이 알아주는데, 근데 하다못해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도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겠지만 대시나 지캐시나 모네로, 이거를 펀딩을 레이즈 해가지고 얘네도 이거를 그냥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서 아직까지 그냥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가 나와서 이제 한 가지 좋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2019년 11월 10일 날 나온 얘기거든요.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는 100% 디지털 자산이 될 거다라고 이 폼플리아노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폼플리아노가
트위터를 통해서 미래 투자 포트폴리오는 100% 디지털 자산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자자들은 동일한 자산 배분을 갖게 될 것이지만 디지털 주식, 디지털 채권, 디지털 화폐, 디지털 상품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모건클릭 자산운용사는 미국 연기금하고도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OKEX에서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소 제공을 하고 있다.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기대치가 아마 되게 높을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우에서 이제 포스로 진행되면서 어떤 그 잠기는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비트코인만 올라갈 거야, 뭐 비트코인 캐시만 올라갈 거야, 아니면 뭐 리플 코인만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전체적인 걸로 다 배분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2020년 말기가 되기 전에 이 이더리움 2.0을 구현할 거다라는 오피셜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히 정확한 시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건 2020년 안에는 끝마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예의주시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문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비트메인이 3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나온 뉴스에는 비트메인이 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액이 급감하고 해가지고 뭐 망했다. 그래서 직원의 뭐 3분의 1을 뭐 내쫓았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뉴스가 진짜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되게 구분해서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암호화폐 거대 기업이 다시 발을 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칼자루는 누가 소유했냐?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하나 표현해놨는데, 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폼을 가진 게 어디예요? 비트메인이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굴기를 판매하고 신제품을 판매하는 데가 어디예요? 비트메인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가장 많은 관여를 하는 게 사실은 비트메인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여를 하는 게 사실은 로저버하고 비트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두 그룹이. 자, 근데 어쨌건 향후에 반감기가 도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굴자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만족도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해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5월 12일 날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별 볼 일 없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속적으로 많이 못 올라갔다 할 경우에, 많은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몰려가 있는 비트코인 캐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몰려올 수도 있다는 거를 항시 염두에 두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한쪽에 몰빵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시는 것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악재 뉴스인데,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닌데, 비트코인 1000만원 돌파, 블룸버그 뭐 2017년 랠리와 유사, 뭐 양적 완화, 반감기 영향, 한 달 새 84%나 급등했다. 3월 첫째 주인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게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단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항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코인이 좀 찔끔찔끔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오르면 야 불장이다 막 이러면서 막 선동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사람이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구독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건 이런 뉴스가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 대문짝만하게 앞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이거 이런 뉴스를 왜 내보내지 도대체?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TV에 나온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다우존스, 여기 보시면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이제 하락세, 0.36%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염병 그 백신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게 사실적인지 아니면 뭐 미국에서 지금 양적 완화 진행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번 주말 전까지 저희 보시면 S&P 500 지수가 2939인데 3000포인트를 넘어서 지지를 일주일 이상 한다면 비트코인한테도 나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말 전까지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비리비리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조금 약간 조심스러운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올라가니까 불장불장 막 외치면 좋긴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는 사람이 좀 그렇게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